1번 쌀풀기입니다.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오늘의 영상의 주제는 일본에서는 집을 사지 마세요 라는 주제로 이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. 일본은 이제 집을 그 융자로 살 경우에 그 굉장히 돈이 한 푼도 없어도 그 대신 이제 그 집을 내가 계약 사잖아요. 그러면 거기에 대한 세금하고 이런 그 수수료 같은 게 들어가요. 그게 이제 한 몇십만 원 좀 들어가거든요. 그러니까 그 돈하고 그냥 월세 이제 내는 식으로 만약 10만 원이다 그러면 10만 원씩 내는 정도로 생각해서 집을 살 수가 있어요. 융자 껴가지고. 근데 이제 그 융자가 거의 한 보통 30년 계약으로 하거든요. 그래갖고 이제 그걸 하는데, 그러니까 이제 가족이 있고 이제 신혼부부 같은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애들이 이제 애 놓고 살려면은 월세 이제 뭐 10만 원도 비싼 쪽이 드니까, 그래갖고 이제 한 6, 7만 원이나 좀 8만 원 정도 하면 저쪽이 좀 떨어진데, 도쿄 말고 도쿄도 저쪽 외곽 쪽으로 가야지 그 정도 좀 살 수가 있거든요. 집도 조금 넓으면서. 근데 중심부에는 이제 그게 힘드니까 보통 이제 젊은 사람인데 융자 끼고 이제 젊었으니까 모르니까 또 그래가지고 이제 융자 끼고 이제 사거든요. 근데 그게 왜 사면 안 되냐면, 그 전에 옛날에 한번 몇 년 전에 그 어떤 사람이 집을 샀어요. 그래 그런 식으로 집을 샀는데 한 5년 살다가 일이 조금 안 돼가지고 거기서 집을 이제 팔고 나와야 되는 이제 상황이 된 거예요. 그래갖고 자기가 5년 동안 살았으니까 5년 동안에 이자하고 그걸 갚았으니까 어느 정도 원금은 갚았겠지 하고 생각하고 갔더니 원금이 하나도 안 갚아진 거예요. 그게 왜 그러냐 했더니 5년 동안은 계속 은행에 이자만 주고 살았던 거예요. 그 계약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. 그래갖고 보통 사람들 계약할 때도 뭐 서류에 이제 그런 그 저기 뭐야 주의사항 이런 거 하나도 거의 대충 보고 그냥 그까지 그렇게 자세히 보고 안 하잖아요. 그래갖고 그때 얘기를 해주는데 자기네들이, 그러니까 갑자기 집을 팔게 되고 원금을 하나도 갚은 건 없지, 돈은 그대로 있지. 그래가지고 오히려 그러니까 일본은 어떻게 되냐면 5년 이상 집이 5년 이상 지나잖아요. 그러면은 중고품이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한국은 오래되고 아무리 뭐 그거 해도 뭐 재건축한다 뭐 그 저기 뭐야 오래돼도 땅값이 막 올라가고 이러니까 또 투자 그런 식으로 해갖고 한국 하니까 돈을 벌 수가 있지만 일본은 안 그래요. 5년 딱 지나가면 만약에 5천만 원 주고 샀다. 그러면 5년 딱 지나면 거기서 벌써 가격이 딱 다운이 되는 거예요. 그리고 이제 가전제품도 5년 딱 지나가면 요즘은, 전에는 옛날에 이제 그 가전제품 내를 쓰던 것도 오래되더라도 그냥 이렇게 팔 수는 없지만은 리사이클 숍에 가면 그걸 사줬, 그냥 그 사람들이 받아줬거든요. 요즘은 전에 이제 이사하면서 버리기는 아깝고 아직은 쓰고, 그리고 이제 왜 그냥 물건도 기간은 오래됐지만 안 쓰고 계속 그냥 잠겨놓은 물건이라 버리기는 또 아깝고 그래가지고 리사이클 쇼프 갖고 이거 돈 안 받으니까 그거 해라고 그랬더니 안 받는다는 거예요. 그 왜 그러냐 했더니 5년 지나면 이제 앞으로 안 받는데 그거는 그냥 쓰레기라고, 쓰레기. 그래가지고 다시 가져왔거든요. 그러니까는 집도 그랬는데 요즘은 왜 일본이 집값이 올랐냐면 중국의 부자들이 여기 와고 뭐 그 집도 사고 뭐 땅도 부동산 사고 이러는 바람에 그래서 이게 집값이 막 올라간 거예요 지금. 그러니까 이제 그 집을 샀으면은 그 나중에는 사람이 이제 지금은 경기가 이제 코로나 이후로 나서 그 사람 계속 회사 다닐 수 있는지도 모르겠고, 그리고 사람이 이제 코로나로 지나고 나서 사람들이 백신 맞고 나서는 갑자기 암 환자가 많이 늘어났죠. 그래갖고 갑자기 사람이 심장마비 돼서 죽는 사람도 많아요 지금. 그런데다가 갑자기 잘 걷던 사람도 다리를 못 서고 이게 휠체어 타는 사람도 있거든요. 그러니까 사람이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지. 그리고 이제 일본이 이때까지 회사에서 아무리 사람이 있잖아요. 왜 그런 걸 이용해갖고 회사 다니는 애들 있잖아요. 뭐 조금 몸이 안 아픈데도 아픕니다 하고 그런 거 받아가지고 이용하는 애들도 있거든요. 그러니까 회사도 아는데도 이 법이 정해져 갖고 회사에서 해고를 못하게 돼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는 그 회사에서도 그걸 못하니까 그냥 계속 그냥 월급만 주고 있거든요. 근데 이제 이게 확정됐는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도 이제 앞으로는
해고를 할 수가 있어요. 이제 그런 법을 이제 정해져 가지고 이제 회사에서 해고할 수 있게끔 법을 정한다고 그랬거든요. 그러니까는 그 저번에도 어떤 유튜브 보니까 한국 사람이 이제 회사 나가지고 바로 회사가 문 닫는다고 가라고 그래가지고 월급도 못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. 그러니까는 지금 회사들이 큰 데가 지금 거의 이제 그 일본 순수한 일본 사람들이 하던 회사들이 지금 뻥뻥 그 문 닫고 그 중국으로 넘어가고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. 그러니까 지금 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자기야 지금 뭐 회사에서 다녀서 월급 잘 받고 그러니까 평생 갈까 몇십 년 갈 것 같지만 30년 20년 뒤에 30년 뒤가 자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죠. 그리고 이제 일본에서 지금 문제가 뭐냐면 지금 경기가 지금 안 좋아져 가지고 거의 다 그 시절에 몇십 년 전에 30년 계약 융자를 껴갖고 샀는데 갑자기 일을 못하고 수입이 줄어버리잖아요. 다 수입이 줄니까 그거를 낼 수가 없는 거예요. 근데 이제 이때까지 금리가 없어가지고 금리 제로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샀는데 그 계약서도 할 때 잘 봐야지 그 금리가 오를 때 하고 이거 거기에 맞춰서 그 월세를 그 융자기하고 사는 사람하고 그 금리와 관계없이 그냥 계속 붙는 거 그걸 선택 아마 해서 살 거거든요. 근데 그 금리 유동 상태에 따라서 하면은 금리 올라가면은 나이는 들었지 수입은 줄었지 그러니까 월세 내기가 이제 부담스러운 거예요. 그래갖고 사람들이 이제 중고를 내놔가지고 팔려고 해도 사는 사람이 없는 거라 그래갖고 매매가 안 되니까 그러면 부동산이 또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거를 리몰딩 해가지고 리몰딩 그거 하면은 그 사람들이 깨끗하게 하면은 사는 사람이라고 그럼 또 몇백을 빚을 져고 그걸 리몰딩 그걸 하는 거예요. 그런데도 안 나가는 거예요. 그럼 결국은 어떻게 되냐? 그러면은 마지막에는 안 팔리니까 부동산에서 그걸 싼 가격으로 사는 거예요. 그러니까 만약에 3천만 원짜리면 한 천 얼마짜리 해갖고 부동산에 사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부동산 사도 나머지 그 융자 낀 돈이 아직 남아 있잖아요. 그 결국은 따져보면 마이너스인 거라. 그러면은 결국은 또 한 천만 원 정도 그 뭐지 빚이 져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는 집은 그 이제 팔렸으니까 나가야 되지. 그 나가서 또 집 빌려줄 돈은 없지. 빚은 또 천만 원 남아 있지. 그런 상태가 굉장히 많아요 일본에. 그 보면은 일본에서도 그 한국 사람들이 집들 막 사는데 저 집을 사면 안 되는데 왜 사나 그 굉장히 좀 그 안 됐더라고요. 모르니까. 그런 이제 한국식으로 생각하면 그 집을 사면은 이제 자기 재산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사겠지만 한국하고 일본은 또 틀려요. 그래갖고 전에도 이제 그 보니까 남편이 이제 나이가 이제 60 넘은 남편이랑 이제 정년퇴직하고 이제 와이프하고 해가지고 집을 융자 끼고 산 거예요. 그러니까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정년퇴직했으면은 이제 언제 죽을지도 모르잖아요, 솔직히. 그런데 그 집을 왜 융자를 껴서 사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야. 갖고 그 융자를 끼고 샀는데 남편이 그때 한 거의 3천 얼마 주고 3천 몇만 원 몇백만 원 주고 산 거예요, 융자 끼고. 근데 이제 그 남편이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. 그래갖고 와이프는 뭐예요? 그거 다 정리하더라도 그냥 융자 그냥 월세 내듯이 계속 내고 살면 되겠다 그런 식으로 있었는데 갑자기 부동산에 연락이 와가지고 그 저기 뭐지 한쪽이 죽었으면은 그 계약한 할아버지가 돌아가시잖아요. 그러면은 나머지 일부 남은 그 융자 끼고 돈을 다 갚아야 된대요. 그러니까 월세를 내는 게 아니라 그걸 다 갚아야 된다고 계약서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는 계약하는 사람들 그런 거 잘 모르잖아요. 그냥 계약하고 그 부동산 그 사람들 그 믿고 이제 그걸 계약하기 때문에 설마 그렇게까지 생각 안 한 거예요. 갖고 이거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. 그러니까는 나중에 그걸 이제 그 집 그거를 떼보니까 저당권이 잡혀 있는 거예요. 저당권이. 그러니까는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하면은 그 저당권 잡혀갖고 부동산이 가져가게 돼 있는 거예요. 그래갖고 부동산이 그거를 얼마 주고 했더라. 그 싼 값에 또 산 거예요. 그게 막 3천만 원짜리인데 막말 반값 이하로 해갖고 어떻게 샀어요. 그럼 나머지 그 돈이 또 빚으로 남아있는 거야. 그럼 그 와이프가 그 할머니인데 돈이 어디서 그 돈을 어떻게 갖겠어. 갖고
얘기 들어보니까 그 할머니가 그 합병이들, 그러니까 말하자면 합병 같다고 합병으로 돌아가신 것 같더라고. 그래갖고 엄마 돌아가셨다고 너무 신경 쓰고 거기에 스트레스 너무 받으셔가지고 돌아가셨다고 그러더라고. 그래갖고 그 집이 그 사면 안 돼. 그러니까는 일본에는 집 사면 안 돼. 우리 남편도 처음에는 집 사자 그랬는데 내가 막 안 산다고 그랬거든. 그거 살 필요가 없어요. 그거는 왜 그거 사면은 일본 그거 저기 은행 좋은 일 시키는 거 계속 이자로 갚아주니까 그러니까 갚아주고 요즘은 이제 그게 이제 사고 나서 집에 이제 갚을 수 없고 그 집이 안 팔린다 그러면은 부동산 자기네들이 갚아준다고 그 집을 또 다시 넘겨주면 되는 거야. 그래갖고 얘네들은 결국은 그 처음에 사더라도 그 은행하고 부동산 좋은 일 시키는 거예요. 결국은 남는 게 없다니까 재산이. 그 집은 이제 여기도 이제 섬나라서 그런지 5년 지나면 좀 이게 건물이 낡거든요. 그래가지고 그 가치가 없어요. 그래서 지금은 이제 중국 사람 하도 이제 부동산 그거 살려고 투자를 하니까 지금 집값이 이렇게 막 올라오고 그랬는데 이것도 언젠가는 좀 아무래도 내려가고 그러죠. 그러니까 이제 그 모르는 사람들은 그거 하는데 절대 일본에서는 집을 사면 안 되고 어 그리고 일본은 월세 제도가 너무 잘 돼 있어요. 뭐 한국은 뻑하면 주인이 막 월세 올리라고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. 근데 일본은 그런 게 거의 없거든요. 꾸준해요. 그리고 월세 올리더라도 그 시세를 새로 싹 그 해가지고는 뭐 에어컨 하나 단다든가 뭐 시세를 하나 뭐 해가지고 그러고 나서 조금 5천 원씩 올린다든가 만 원 올리고 그러거든요.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사는데도 이 구조가 이제 다 틀려갖고 옛날부터 오래 살던 사람들은 이제 고속사는 이제 돌아가시면 그 안에가 너무 오래됐고 안 좋아져 있잖아요. 그러니까 깨끗하게 새롭게 다 리몰딩 그걸 하거든요. 그러면은 이제 구조도 좀 바꾸고 새로 이제 싹 하면은 조금 많은 플러스 많은 이제 월세가 비싸져요. 다음에 들어온 사람이. 그리고 이제 우리 같이 여기 들어온 데는 조금 이렇게 새롭게 됐는데 옛날 그 식으로 똑같이 해가지고 그냥 새롭게 깨끗하게 돼 있고 에어컨 하나 이제 조금 이게 달렸거든. 그러니까는 플러스 5천 원이 비싼 거예요. 그러니까는 내가 살더라도 내가 지금 계속 나도 이제 지금 이렇게 수입 줄 줄 몰랐거든요. 그러니까 수입이 이렇게 줄고 그러면은 거기 맞춰서 내가 이제 이사를 가야 되겠잖아요. 그러니까는 임대로 살면은 편한 거는 내가 수입 안 되면은 만약 10만 원 살다가 수입이 줄었다 그러면은 한 8만 원짜리를 옮겨서 이사를 가면 돼요. 그래서 전락에 살면 또 거기 맞춰 사는데 그런 거 생각하면 그냥 내가 지금 회사에서만 그 월급 받는 게 이 정도 되니까 거기에 맞춰서 집을 사잖아요.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나이 들어갔지. 나이 들면 이제 젊은 사람, 일본도 똑같아요. 지금 한국식으로 40대부터 이제 잘려나가요. 그러니까는 갑자기 40대부터 이제 지금 잘려서 수입이 줄어드는데 그 용자를 어떻게 낼 거예요.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하고 그걸 해야 되는데, 그리고 지금은 옛날하고 틀려서 코로나 지나고 나서 지금 이제 시대가 바뀌기 때문에 집을 살 필요가 없어요. 앞으로는 이제 큰 집 아니고 이제 다 작은 집 그런 데 살기 때문에 집을 살 필요 없고 절대 일본에서는 한국 사람이 일본에서는 집 살 필요가 없어요. 저는 그런 걸 절실히 느껴요. 남은 나라에 그 집을 살 필요가 없거든요.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지금 그 몰라서 그렇지 피해보는 사람이 많아요. 그래갖고 부동산도 일본은 그 부동산이 그 땅을 사가지고 자기네들 판매하는 데가 많거든요. 그러니까 거기는 큰 부동산이에요. 유명한데. 그런데 그런 데는 집이 딱 나오면은 싸게 파니까 그 싸게 이제 그 왜 그러냐 상속세를 현찰로 내야 되니까 안 팔 수가 없는 거예요. 그래갖고 팔면은 그 싸게 현찰이 필요하니까 빨리 싸게 이제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1,000만 원에 샀다 그러면은 2,000만 원에 팔아서 그런 식으로 돈 버는 거예요. 그러니까 앞으로 절대 일본에서는 그 집을 살 필요가 없습니다.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많은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